요번에 아랍에미레이트 탈퇴는 솔직히 조금 저한테는 좀 놀랍네요. 예. 이제 중동이 가져왔었던 원유 공급의 패권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많이 약해질 거고 지난 몇 년간 우리가 에너지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셰일 오일이 크게 증가를 하면서 에너지에 대한 밸류를 그렇게 높게 주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셰일 오일이 넘쳤으니까요. 요번에 이란 사태라는 건 에너지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전쟁 끝나면 각국은 에너지 재고를 늘릴 것 같으세요? 줄일 것 같으세요? 늘리겠죠. 전 늘릴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전보다 더 많이 갖고 있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예, 그러면 이제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과 밸류가 더 많이 강조가 될 텐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미국이 스윙 프로듀서로서의 힘을 자기들이 만약 가져온다면 중동을 대신해서 잠깐 생각해 보시면 미국은 얼마 전에 베네수엘라를 흔들었죠. 베네수엘라가 아시겠지만 원유 매장량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아랍에미레이트가 라인업에 만약 들어오면 어우 AI에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일론 머스크가 작년 말에 뭐라고 하냐면 미래에는 화폐가 크게 의미가 없을 거고 에너지가 화폐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땐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거든요. 무슨 소리인지. 미래에는 진짜 만약에 AI의 중요성이 더 높아지면 에너지가 화폐라면 에너지 가격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면 스윙 프로듀서가 저는 미국이 정말 엄청난 힘을 받게 되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잠깐 했었습니다. 참고로 중동 지역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를 잠깐 생각해 보면 오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그렇죠. 오펙 플러스. 아. 아랍에미리트가 이제 내달부터 탈퇴를 한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네. 이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유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유가를 좀 진정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도 있나라는 생각을 했다가 안 움직이잖아요. 유가. 네, 유가는 안 빠지. 움직이고 네. 또 사우디아라비아도 나도 이제 오펙 탈퇴할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정세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사우디가 오펙을 탈퇴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왜냐면 거기에 이제 맹주니까요. 네. 그냥 저는 좀 보면서 좀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네. 아랍에미레이트가 2주 전부터 시끌시끌했어요. 아. 왜 그랬냐면 미국한테 통화 수합 해달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이 처음에는 보도 분위기가 설마 해주겠어 이랬는데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중동 국가들한테도 통화 수합을 해줘야 될 거고 뭐 이제 분위기가 이제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난주까지만 해도 아랍에미레이트가 약간 달러 패권을 흔드는 요인이 되지 않냐 이런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오늘은 오펙 플러스를 탈퇴했거든요. 네. 이게 하나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질문 주신 거는 오펙 플러스를 탈퇴하면 오펙 플러스에서 지금 뭐냐면은 산유량 쿼터제를 해가지고 원유 공급을 갖다가 마음대로 못하게 했어요. 네. 그럼 이제 여기서 벗어나면 마음대로 쏟아내니까 그럼 유가가 급락할 수 있느냐? 사실 일단 원유를 내가 마음대로 빼고 싶다고 해서 빼기가 쉽지가 않겠죠. 지금 중동 같은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도 지금 폭격을 맞아가지고 가스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흔들려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게 쿼터량이 좀 늘어난다고 해서 마구 쏟아내거나 그러긴 쉽지는 않고요. 또 하나는 물론 이제 따로 빠져나오는 구멍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호르무즈 자체가 막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요게 단기적으로 유가를 갖다가 막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오히려 이제 그것보다는 유가에 관련된 요인은 이란과의 협상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왜 개인적으로 좀 놀랬냐면은 이렇게 한번 잠깐 보시죠. 이게 이게 너무 길게 말씀드리면 재미없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역사를 하나 말씀드리면 원래는 이제 그 칠공주라고 세븐 시스터즈라고요. 그렇죠. 오일 칠공주 그렇죠. 있었죠. 예. 오일 메이저들이 사실은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그 에너지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 70년대에 이제 그 오펙이 등장을 하면서 자원민족주의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페이크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이 칠공주들을 이 세븐 시스터즈들을 갖다가 이제 많이 흔들어 놓고 그 이제 중동 국가들 특히 이제 중동이 에너지 시장에 이제 패권을 가져오게 되죠. 그 중심에는 사우디가 서게 되는데 사우디를 뭐라고 하냐면 원유를 공급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프로듀서라고 하잖아요. 근데 프로듀서이기도 하지만 스윙 프로듀서라는 말을 써요. 그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스윙 프로듀서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원유 가격을 갖다가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듀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에너지 시장에 공급하고 수요가 되게 첨예한데 마치 캐스팅 보트를 던지는 것처럼 이 스윙 프로듀서가 존재하면은 이 공급 시장에 들어와가지고 혼자 좌지우지를 해버릴 수 있거든요. 약간의 그 오일 시장의 연준 느낌인 것 같은데. 그런 거죠.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내가 공급을 늘리면 가격이 확 내려가고 공급을 갖다 줄이면 가격이 확 올라가고 이런 거거든요. 사실 그 전에 말씀드렸던 그 칠공주 있잖아요. 이 세븐 시스터즈가 이제 했던 것들이 약간의 카르텔이죠. 카르텔이라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이렇게 둘이서
이 에너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새로 들어오세요. 네. 새로 들어오시면 자본력이 약하잖아요. 근데 여기 돈 된다고 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럼 저희 둘이 어떻게 하냐면 유가를 갖다가 확 바닥으로 붙여버려요. 공급을 쏟아내서. 그럼 마진이 안 나실 거 아닙니까? 네. 그럼 파산하시겠죠. 그럼 파산하시면 싼 가격에 인수한 다음에 다시 확 끌어올려요. 여기서 그러면 공급과 수요를 결정한 누군가 힘센 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스윙 프로듀서죠. 그래서 사우디가 그 중심에 선 역할을 되게 많이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사우디하고 같이 이제 옆에서 그걸 굉장히 크게 조력을 했었던 케이스가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죠. 근데 이제 아랍에미레이트가 지금 최근에 이번에 이제 빠져나온 오펙에서 빠져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중동의 오페크 중동의 어떤 힘 이게 굉장히 크게 흔들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에너지 패권에서 굉장히 큰 힘을 장악하고 있던 중동의 힘이 사실은 어딘가로 흔들리면서 어딘가로 옮겨갈 수가 있겠죠. 그럼 그 에너지 힘이 다시 어디로 가느냐? 어디일까요? 미국이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하필이면 또 뭐 까마귀 날짜 배 떠여지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아랍에미레이트가 이제 미국한테 통화 수합을 요청을 했어요. 근데 통화 수합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달러 마이너스 통장이잖아요. 미국은 달러를 찍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랍에미레이트는 달러를 못 찍거든요. 아랍에미레이트가 처한 가장 어려운 상황은 뭐냐면 아랍에미레이트 통화가 디르함인데 이 디르함이 그 달러하고 페그가 돼 있어요. 네. 달러하고 가치가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근데 이게 별로 문제가 안 됐던 게 잠깐 보세요. 달러가 가치가 세지잖아요. 달러 가치가 세지면 디르함 가치가 달러만큼 따라 올라가 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디르함 가치를 끌어올리려면 달러를 팔고 그걸로 디르함을 사면 되겠죠. 그러면은 달러 가치가 막 올라간 거를 갖다 줄이면서 디르함 가치를 갖다가 맞출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움직여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했던 게 원유는 달러로만 결제가 돼요. 네. 그러면 달러가 되게 이제 우리가 달러가 세지더라도 우리가 원유를 팔면은 달러를 많이 벌어들일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 팔아가지고 다 조절을 해주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달러 페그가 원유를 갖다가 많이 이제 생산하는 국가한테는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중동 전쟁 터졌잖아요. 이란 전쟁에서 호르무즈가 막힌 게 저도 그렇게까지 영향을 줄 줄 몰랐는데 잠깐 생각해 보시죠. 호르무즈가 막혔어요. 근데 다들 다른 국가들이 에너지를 확보하려니까 에너지가 달러로 결제되잖아요. 그러니까 달러의 수요가 늘어나요. 안전자산인데다가. 그래서 달러가 강세입니다. 그럼 제가 아랍에미레이트예요. 달러 강세니까 달러를 팔고서 디르함을 사가지고 페그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달러를 갖다가 팔려면 달러가 있어야 팔 거 아닙니까? 원래는 원유를 팔아가지고 받은 돈으로 달러를 팔면 되거든요. 근데 원유를 못 팔아요 지금. 못 나가고 이게 있어요. 못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걸 팔면 되는데 국부펀드나 아니면 이제 걸프 지역의 그 국부펀드나 아니면 외환보유고가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아마 미국 국채로 돼 있겠죠. 장기채 사놨을 텐데 지금 어떨까요 분위기가? 중동 전쟁 때문에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국채 가격이 떨어졌겠죠. 떨어졌죠. 그럼 이거 팔아가지고 메우기가 그러니까 이제 약간 느낌이 제가 아랍에미레이트면 이럴 것 같아요. 전쟁을 내신 거잖아요. 네. 전쟁을 내셨는데 제가 패그를 유지해야 되니까 자산을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억울하잖아요. 헐값에 팔아야 되는데 전쟁을 내셨는데 제가 제 걸로 헐값에 팔아야 되고 좀 억울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한테 이제 제안을 해요. 통화 수합 해달라고. 달러 마이너스 통장 열어달라고.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다른 나라 통화를 받은 다음에 그걸 대가로 달러를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이 달러 찍을 땐 되게 신뢰도가 높아야 되거든요. 신뢰가 높으려면 그래서 장기채 담보로도 달러 안 찍어요. 초단기채를 담보로만 달러를 찍어요. 바로바로 이제 예, 그렇죠. 그래서 통화 수합을 할 때도 주요 메이저 5개국의 통화만 통화 수합 라인에 넣어줘요. 얘네들은 그래도 담보 가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중동 같은 경우는 그 담보 가치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안 넣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아랍에미리트가 뭐라고 극딜을 넣냐면 이런 식으로 하면 원유 결제 중국 위안으로 해야겠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미국이 기분이 나빴겠죠. 그래서 베센트 재무장관이 지난주 말에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우리 통화 수업은 전향적으로 고민해보자.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통화 수업을 전향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이유 1번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째 괜히 다른 원유의 결제 통화 수단이 생겨나는 걸 막아야 된다. 위안화 같은. 그렇죠. 네. 그렇죠. 이건 달러 패권하고 연결되는 거죠. 두 번째는 잘못 걸렸을 때 무분별한 미국 자산의 달러 자산에 대한 매각을 막아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높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다른 국가들하고 사이가 안 좋죠. 나토하고도 사이가 안 좋잖아요. 다 안 좋아졌죠. 그럼 이게 잘못 걸리면 미국 국채 던질 수도 있거든요. 물론 쉽지는 않지만 그런 상황에서 중동 국가들도 만약에 중동 국가들은 사이가 안 좋아서 던지는 게 아니라 환율 방어를 해야 되니까 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가뜩이나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미국 국채 금리가 높은데 거기다 대고 더 던지면 국채 금리가 하늘로 뛰지 않을까요?
미국 입장에서는 불리한 거죠. 굉장히 리스키하죠. 그러면 달러 자산에 대한 무분별한 매도가 일어나는 게 작년 4월 달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셀 아메리카였잖아요. 그럼 그런 게 일어나는 걸 사전에 막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그걸 팔아가지고 환율 방어하지 말고 내가 통화 수합 라인에서 빼줄게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죠. 그렇죠. 예, 그래서 대규모의 매각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도 우리는 통화 수합에 고려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얘네들 보니까 우리 미국 자산 많이 갖고 있어서 주요 5개국 상설 라인 깔아놓은 애들보다 우리 미국 자산 많이 갖고 있어. 그 얘기까지 써놨더라고요. 그럼 넣어줘도 되겠다. 약간 이런 식의 판단을 할 수 그런 있어요. 분위기로, 그러니까 지금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그런 분위기로 지금 가져가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랍에미레이트가 요번에 저기 뭐냐면 오펙 플러스에서 탈퇴를 한 거잖아요. 일단 오펙 플러스에 있을 때 받는 혜택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안보를 사우디가 책임져 주느냐. 이번에 보니까 별로 그렇죠. 미국이 오히려 미국이랑 친한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제가 말 조심해야 되나요? 그리고 이제 안보에서 크게 역할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에서 맨날 전화 오는 건 원유 많이 생산하지 말라고. 네. 그렇잖아요. 지금 달러 없어 미치겠는데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실익을 생각했을 때 이제 빠져나오는 건데 그게 탈퇴가 더 낫다라고 판단하는 거네요. 그래서 그게 단기적으로 유가가 어떻게 된다 이것보다도 네. 저는 바라보는 시각이 그러면 지금 사실은 7공주 이후에 이제 중동이 가져왔었던 원유 공급의 패권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많이 약해질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셰일 오일로 사실은 미국이 1위 생산자예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사실은 사우디하고 가장 강한 친구였던 아랍에미레이트인데 아랍에미레이트가 이쪽으로 온 거잖아요. 이게 뭐 약간 뭐 만화 같은데 뭐 주인공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아쉽습니다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 예. 상대편에 있는 2인자가 이제 우리 팀으로 트레이드해서 온 거네요. 예,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냐면 지난 몇 년간 우리가 에너지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네. 셰일 오일이 크게 증가를 하면서 에너지에 대한 밸류를 그렇게 높게 주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셰일 오일이 넘쳤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란 사태라는 건 에너지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전쟁 끝나면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까요? 다시 낮아질까요? 일단 간단하게 여쭤보면 전쟁 끝나면 각국은 에너지 재고를 늘릴 것 같으세요? 줄일 것 같으세요? 늘릴 것 같아요. 늘리겠죠. 전 늘릴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 산업통상부 장관 지난주 코멘트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각국의 에너지를 늘리잖아요. 에너지 재고를. 앞으로 계속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예전보다 더 많이 갖고 있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과 밸류가 더 많이 강조가 될 텐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미국이 스윙 프로듀서로서의 힘을 자기들이 만약 가져온다면 중동을 대신해서 7공주의 부활인가요? 그러니까 새로운 예. 칠공주의 뭐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제 나오겠네요. 저도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벌써 요거 하나만 보고서 이렇게 침소봉대한다 이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오바해서 생각한다는 느낌은 분명히 있는데 저는 뭐 그래서 단기적으로 유가가 어떻게 된다 이것보다도 중동이 굉장히 힘이 많이 빠지고 있구나라는 생각. 사실은 2016년도 이후부터 힘이 계속 빠졌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80년대 이후부터 계속 빠졌죠. 근데 요번에 아랍에미레이트 탈퇴는 솔직히 조금 저한테는 좀 놀랍네요. 예. 그러면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이번에 오펙 탈퇴한 다음에 이후에 예상되는 움직임은 기존에 그 제한받았던 증산에 대한 양을 더 늘릴 수 있는 그쪽으로 봐야 되는 거죠. 아마 당장 늘리긴 쉽지 않겠죠. 일단 시설 정비 같은 것들이 먼저 필요할 테니까요.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 잠깐 생각해 보시면 미국은 얼마 전에 베네수엘라를 네. 흔들었죠. 베네수엘라가 아시겠지만 원유 매장량이 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아랍에미레이트가 라인업에 만약 들어오면 어우 일단 딱 느낌이 그럼 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르텔을 만든다는 건 카르텔은 상대편을 사실은 골로 보낼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새로 진입하시려고 하는데 저희한테 뒤어가지고 그러니까 네. 아예 그냥 예. 발도 못한 것처럼. 예. 근데 미래에는 만약에 우리가 AI가 되게 중요하죠. AI 잘 모르지만 AI에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일론 머스크가 작년 말에 뭐라고 하냐면 미래에는 화폐가 크게 의미가 없을 거고 에너지가 화폐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땐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거든요. 무슨 소리인지. 근데 미래에는 진짜 만약에 AI의 중요성이 더 높아지면 에너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에너지 가격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화폐라면 화폐를 좌지우지하는 게 중앙은행이죠. 에너지 가격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면 스윙 프로듀서가 상당한 근데 만약에 에너지와 화폐를 둘 다 장악한다면 연준과 에너지를 다 갖고 있다면 그래서 저는 미국이 정말
엄청난 힘을 받게 되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잠깐 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굿 카르텔과 미국이 추구하는 신 카르텔의 대립구도 이렇게 좀 저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이제 뭐 저는 그런 가능성도 좀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 이미 셰일 오일의 네.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참고로 중동 지역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를 잠깐 생각해 보면, 물론 뒤에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동 지역에서 앞으로 그 아시아 국가들이 사실 중동 지역의 원유가 그러니까 뭐냐면 효율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가성비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땡겼는데 앞으로는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러냐면 잠깐 생각해 보시죠. 일단 첫 번째는 중동 지역이 일단은 가스 시설 같은 게 파괴됐기 때문에 재건하려면 몇 년 걸린대요. 네. 두 번째는 통행료 낼 것 같지 않으세요? 호르무즈. 저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가능성이 계속 부각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에레리언이라는 분이 있죠. 그분이 되게 저는 자료 많이 참고하는데 그분 코멘트 중에 되게 와닿던 게 국가 간의 종전을 한다고 해서 민간에서도 그대로 움직일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건데 잠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휴전을 해요. 휴전을 한 곳에 여행 가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겠죠. 저는 안 갈 것 같죠. 일단은 1년은 지나야 갈 것 같지 않나요? 그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종전했는데 왜 안 가세요? 이거잖아요. 다른 사람 가는 거 보고 이게 답 아닐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만약 호르무즈가 풀리면 배가 바로 들어갈까? 이제 일단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서 5개월, 6개월 갇혀 있었던 배는 다시 거기 들어가고 싶을까요? 두 번째는 거기서 6개월 갇혀 있었던 선원들은 다시 호르무즈를 향하고 싶을까요? 돈을 더 태우지 않는 그렇죠. 이상은 힘들겠죠. 그게 호르무즈 프리미엄이죠. 네. 그럼 프리미엄이 붙어버리면 가성비가 안 좋아지죠. 떨어지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중동산 원유 대신에 무언가 다른 쪽의 원유를 원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주에 이제 산업통상부 장관 코멘트에도 뭐가 있냐면 우리가 여태까지는 가성비를 이유로 중동에서 에너지를 땡겨왔었다. 근데 미래에는 다른 지역에서의 에너지도 가져와야 된다고 해서 카자흐스탄 얘기도 나와요. 근데 미국산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산이 비쌀 텐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잠깐 생각해 보시죠.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한테 수출을 많이 하죠. 대미 무역 흑자가 커요. 트럼프가 작년에 뭐라고 한 거냐? 왜 관세를 때렸냐면 왜 미국의 투자를 늘려야 된다고 했냐면 무역 흑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무역 불균형이 커서 자기들은 손해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대미 무역 흑자를 줄여야 돼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번 대미 수출을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수출 안 하면 돼요. 그건 아닌 것 같지 않으세요? 저희가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그럼 두 번째는 거기 물건을 사는 게 많이 사야겠죠. 그럼 뭘 살까요? 미국산을 뭘 살까요? 자동차는 아닐 거잖아요. 그럼 미국산 살 수 있는 게 혹시 에너지. 그래서 네, 확률이 있죠. 중국은 미국산 콩을 사잖아요. 대두를. 그리고 미국산 에너지 더 사겠다는 게 아마 이번 미중 정상회담 때 나오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우리도 미국산 에너지를 사들이는 게 무역 흑자도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조절할 수도 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미래는 미국산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은 이것도 뭐 환율과도 연관지어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데 환율을 바라볼 때는 네. 단순히 무역 흑자로만 바라보는 관점도 있지만 어디에 성장이 더 강한지로 바라보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면은 에너지가 탄탄하게 받쳐지고 있는 곳에서의 테크와 네. 에너지를 수입해야 되는 곳의 테크와 그러면 약간 그러니까 인프라가 되게 중요해지는 세상이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런 것도 이제 약간 뭐랄까요? 다른 국가들 대비해 가지고 미국의 차별적인 힘을 더 높이는 그런 요인들이 될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제가 처음에 서두 시작할 때 그 뉴스 보고 되게 놀랐다는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정리가 뭐 아직 몇 시간 되지도 않아서 다 정리가 된 건 아니지만 말씀드렸던 것 그런 관점들을 한번 놓고서 조금은 큰 그림에서 해석해 보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혹시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2010년도 당시 때 그 셰일 혁명이 일어나면서 미국이랑 이제 그 중동 원유 카르텔이랑 약간의 그 가격 그 생산 네. 경쟁했었잖아요. 네네네. 가격을 낮추면서 네네. 누가 이기나 네네. 그런 식의 싸움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나요? 뭐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85년도에도 한번 했었고요. 85년 12월에도 그때도 이제 사우디가 계속해서 공급량 조절하다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수소국지 열었던 케이스고 말씀하셨던 케이스가 이제 2014년, 15년, 16년에도 한번 수도꼭지를 열었었던 케이스가 돼요.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에너지 가격을 좀 높게 유지를 하는 게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 보니까 오펙 국가들을 다독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 배신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그러면은 계속해서 여기서는 생산하는데 저희 이 블럭은 생산을 하지 못하면 마진은 가격은 유지시켜주면 여기는 마진도 확보되고 너무 좋잖아요. 그럼 P도 늘어나고 Q도 늘어나는 건데 우리 블럭만 계속 바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점점 더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이쪽은 더욱더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사우디가 그걸 계속 유지하게 되면은 저기 트럼프 입장에서는 드릴 베이비 드릴이 가능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러면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번 정도의 문제를 만들어낼 가능성은 있겠죠. 당장은 아니겠지만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호르무즈가 풀리는 게 일단은 1번이겠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조금 이 분위기가 무르익잖아요. 예, 그럴 때는 처음에는 좀 견뎌내려고 하겠지만 시간을 두고 견딜 수가 없으면 그때는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